자, 1장. 자, 오늘부터 이제 M 플러스 해가지고 통합이론. 통합이론이나 심화나 또 다 같은 말인데 통합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기본적인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고 해서 통합이론이란 말을 붙이는데 그냥 말장난인 거고 심화이론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도 배운다.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도 배운다. 알았죠? 개념을 배운다.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때 배운 거 이제 더 이상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할 거였죠. 근데 그거 위에다 또 더 쌓을 거였죠. 더 쌓을 건데 챕터마다 달라요. 어떤 단어는 기본 때랑 지금이랑 똑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본 때 배운 게 매우 조금이라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쌓기도 할 거예요. 그러한 챕터가 이제 산염기라든가 또는 어마하게 쌓는 챕터가 산염기, 전기화학, 착물 거의 뒤에 있죠. 앞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쌓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아무튼 자 기본적인 내용도 한번 같이 보고 그러면서 심화적인 내용 그 다음에 또 문제 푸는 스킬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이런 것까지 해서 응용된 것들 이런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였죠. 그래서 실강은 주 3회로 두 달 8주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목표를 잡는데 9주 걸리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내가 7주 안에 끝낼 예정이 어떻게든 잘 따라와 주길 바라야죠. 근데 못 따라오면 이제 9주 걸리는 거야. 이제 너희한테 달렸어 전부. 자 아무튼 자 M 플러스 시작할 건데 자 우선 M 플러스 통합 과정 우리는 2에서 3개월 과정으로 공부하자. 알았죠? 그래서 병할 문제집은 개념풀. 자 우리 한번 했죠? 복습 한번 하자고 그랬죠? 빠르게 한번 더 풀어보자고 했죠. 풀이랑 다 적어놓은 거는 풀이라도 읽어보자고 하셨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기출상을 지금 따라왔었죠. 그쵸? 끝나지 못했죠. 우리 앞에 거 할 때. 그러니까 그거 끝까지 보내고 이제 하를 시작할 거였죠. 하를. 학원을 시작할 거예요. 2장부터. 알았죠? 1장 때까지는 안 하고 했죠. 1장은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서 설명해 줄게요. 곧. 그래서 2장부터 학원을 시작할 거였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챕터 이상씩 아마 공부하게 될 거였죠. 난이도 어려우니까 풀이랑 계속 잘 보자고 했죠. 그래서 풀이는 이제 자 여기 유튜브에 원동신 화학으로 검색하면 뜬다라는 거. 구독은 꼭 신청해 주고 여기 유튜브에 들어오면 재생 목록에 오면 각 단원별로 지금 여기서 상관만 해놨는데 학원 또 계속 생길 거였죠.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인데 예전 촬영한 거 좀 음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 파이널 컷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음향 조절도 할 줄 알아요. 이제 내가 직접 재생 속도도 바꿔서 놓고 있어요. 너희가 바꿀 필요 없이 내가 바꿔서. 근데 한 120%, 130% 할까 말소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던데 나는 110% 정도까지 너희가 또 조절하세요. 그렇죠? 나는 안 들리던데 하긴 뭐 랩을 나는 아무리 들어도 나는 우리말인가 왜 영어인가 구분이 안 되던데 너희는 다 잘 들린다던데 아무튼 이제 조절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이것저것 좀 배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계속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업데이트된 파일로 보시면 되고 또 혹시나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시고 아무튼 자 여기 유튜브에 원동신 화학 검색하면 이와 같이 있으니까 재생 목록에서 찾아서 듣자고 했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표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학원 또 시작하자고 했죠. 그리고 개념 풀이는 풀이 수업이 있죠. 인강이 우리 P단계에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로 들으시면 되셨죠. 막히는 문제 풀자고 했죠. 막히는 문제 푸는데 자 1번 문제 막혔다. 30초 이상 고민하지 말자고요. 알았죠? 30초 이상. 솔직히 말해서 10초면 내가 이 문제 풀 거냐 못 풀 거냐 알아요. 그렇죠? 그냥 보자마자 알죠? 바로 그냥 보세요. 풀이. 선생님 지난번에 봤는데요. 걱정하지 마요. 10번이고 보세요. 했죠? 까먹은 거. 정말 10번이나 보자고. 알았죠? 그럼 언젠간 풀리겠지. 안 그래? 한 2번만 봐도 선생님 나 바본가 봐요. 나 못 풀은가 봐요. 이런 학생 있던데 괜찮아. 10번 봐도 돼. 난 20번 들어도 못 외우겠던데 뭐 어쩔 때는.
응? 나 영어 단어를 진짜 못 외우거든요. 잘 못 외우거든. 한 100번 봐도 못 외우겠더라고. 응? 응? 근데 너희는 영어 단어 나보다 나 이제 영어 공부한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다 영어 단어도 이제 다 까먹고 막 난리 다니던데 응? 나보다도 그런 것도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5번 정도 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 뭐 안 그래? 그러니까 많이 자주 봐도 되고 여러 번 봐도 상관없으니까 막히면 무조건 풀이 보자고 했죠. 그 풀이가 누가 푼 거예요? 내가 푼 거예요. 전문가가. 풀어주는 거를 너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또 설명까지 하면서. 그러니까는 또 중간중간에 중요 개념 또 별표까지 쳐가면서 응? 이제 내가 저기까지 샀어요. 유튜브 제작할 때 파이널 컷 제작할 때 동작하는 포인터들. 그래서 중요 포인트 나면 거기서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것도 나오고 막 그런 것도 나왔는데 여기를 쳐다봐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 엄청 크게 아니라 조그맣게 반짝하면서 거기 쳐다봐라 이거죠. 왜냐하면 수업할 때 이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게 손이 움직이니까 어디를 지금 수업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 거기는 글자 갑자기 막 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글씨 써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보여주려고 여기 써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뭐 포인터 같은 거 생기고 뭐 이런 거 그런 기능 같은 것도 하나 내가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 최종 목적은 이제 그걸로 이제 나중에 내가 진짜 일을 안 하면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그 일을 하려고요. 배우는 거야 계속 지금. 늙어서 그런 일 하려고 은퇴하면. 아무튼 자. 뭐 얘기나 말았죠? 이거 개념 어플 막히면 바로 봐라 알았죠? 막히면 바로 봐라. 여기도 마찬가지. 막히면 바로 봐라. 알았죠? 책 뒤에 해설 있어요. 해설 있지만 그 해설보다 풀이 영상을 보자고 하셨죠. 해설이 좀 부족한 경험이 없잖아 있으니까 풀이 영상을 보고 한 2번째나 3번째쯤 해설 보자고 하셨죠.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푸는지 내가 어떻게 푸는지 보란 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할 거라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짜잘하는 것들은 수업하면서 또 계속 어떻게 공부하러 설명해 줄게 하셨죠. 자, 그러면서 1장 시작하면서 1장은 화학양론, 화학반응식과 화학양론의 기초라고 되는데, 자, 화학양론이라는 거가, 우리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는데, 사실 일반화학 하면, 자, 첫 페이지요, 첫 페이지. 여기 피지 마세요, 아직. 첫 페이지 피세요. 자, 화학양론 하면 이 화학양론이 항상 출제되는데 이 화학양론만 가지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화학양론이 기체, 화학평형, 산염기, 전기화학, 그 다음에 이런 속도론 이런 데 좀 포함되어 알았죠. 그래서 일반화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죠. 화학양론만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기체, 화학평형 이런 게 더 쉬워지면 그때 난이도가 점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자 기본적인 화학량을 먼저 보도록 하자고요. 근데 그 전에 화학 반응식 이런 것도 볼 건데 이 화학 반응식 이런 거는 우리가 기초 때부터 기본 때도 계속 언급하던 거죠. 한번 책을 한번 보자고요. 원소 화합물 하면서 우리는 기준물질이라는 용어를 쓸 거죠 앞으로. 그렇죠? 기준물질. 그래서 O2, H2, 흑연, 금속, 철 뭐 이런 거가 바로 원소. 또는 우리는 그냥 원소하면 원자랑 헷갈리니까 기준물질 이런 말 쓸 거고, 그 다음에 화합물, 컴파운드 하면 2가지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종류가 2종류 이상이었죠. 구성된 화합물이 바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화합물이다. 뭐 H2O, CH4, CO2, NaCl. 자, 전부 다 지금 방금 말한 거 원자 2종류 이상이죠. 그쵸? 이러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 한다? 화합물.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원소와 화합물 중에 분자, 이온성 고체, 그 다음에 금속 고체, 뭐 또 착화합물, 뭐 등등등 또 나눠지는 건데 우선 뭐 원소 화합물 이미 알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원자와 분자, 원자량, 질량수,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쵸? 그 다음 페이지에 원자에 표시해가지고 원자 기호가 한가운데 크게 써지면 왼쪽 하단에는 뭘 쓰게 돼 있어요? 원자 번호를. 상단에는 뭘 쓰게 돼 있죠? 질량수를. 그렇죠? 그다음에 질량수란 거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원자의 표시까지 됐고, 그다음에 분자란 거는 비금속 원자들이 일정한 조성비, 이 일정한 조성비가 바로 몰수비죠. 몰수비. 질량비가 아니라 몰수비로 공유결합하여 형성된 물질. 그래서 암모니아면 질소와 수소가 1대3 몰수비로 결합되어 있는 거. 개수는 한 개 질소당 수소 3개가 공결합된 게 암모니아라는 분자.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화학식에 거기 보면 원소기호 A, B 있고 아래 첨자, 오른쪽 아래 첨자 써준 거 바로 뭐죠? 그 바로 조성비죠.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몰수비다라는 거, 질량비 이런 게 아니라 몰수비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화학식, 분자식,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 그쵸? 이렇게 보니까 새롭죠? 오랜만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섹션 2, 몰과 몰질량, 원자량, 화학식량, 분자량 뭐 등등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몰 있는데, 자, 거기서 요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자고요. 자, 그 페이지에서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이요. 자,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나타내는 원자량이 바로 평균 원자량.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원자량이 바로 이 평균 원자량이죠. 그래서 구하는 법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요. 거기 CL 같은 경우 자연계 35짜리와 37짜리 질량수가 3대1로 존재한다.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 35짜리에 곱하기 4분의 3 또는 75% 플러스 37짜리가 25% 이렇게 해주면 최종 평균 원자량은 35.5다 라고 계산하는 거. 평균 원자량 계산법. 이거 잊지 말고 잘 기억하자고 하셨죠?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몰과 아보가드로 수하면서 1몰은 뭐 12g에 해당하는 탄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요즘에 뭐 이걸 몰을 바꾼다 뭐 이렇게 말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바뀐 건 바뀐 거고, 우리는 우선 책에 있는 대로 다 갈 거였죠. 근데 어차피 이걸 주문하진 않죠, 시험에서. 그래서 몰만 알고 있으면 돼요. 화학에서의 주로 사용하는 단위다. 그래서 왜냐면 원자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1개, 2개라고 논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만큼 있으면 그거를 1몰이라고 정의하자면서 우리는 이러한 단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몰의 개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면서 자, 그러면서 앞에 이 섹션 2까지는 기본적인 거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그냥 제목만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섹션 3에서 자, 질량 조성 백분율이라는 거, 화합물에서 질량 조성 백분율.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보자고요. 질량 조성 백분율. 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배우면 이제 마지막이었죠. 이제 시험 때까지 가는 거였죠. 그래서 질량 조성 백분율 하면, 자, 질량 백분율 어떤 분자, 에탄올에서 이게 에탄올이죠. 에탄올에서 탄소의 질량 백분율 얼마니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그 분자의 전체 질량, 몰질량분의 탄소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바로 질량 백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에탄올은 몰질량이 46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죠? 원자량은 1개당 12. 근데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탄소의 질량은 24.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52.2%다. 그다음에 또 뭐 수소에 대해서 구하시오 하면 46분에 수소 몇 개 있어요? 지금 6개. 원자량은 얼마죠? 수소는 1이죠. 그러면 6g.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1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질량 백분율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피트는 이거를 거의 매년 출제하죠. 네, 거의 매년 출제하니까 실수하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 공부하자는 이유는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질량 백분율을 알면 역으로 질량 백분율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역으로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그 화학물의 실험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분자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분자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실험식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또 실험식이 또 뭐냐? 자,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뭔가 싶죠?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기본 때 배운 거긴 한데, 자, 실험식이 뭐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식이 바로 실험식.
즉 예를 들어서 자, 아세틱 애시드 가장 흔히 나오는 예가 바로 이건데 아세틱 애시드. 자, 이 분자를 보면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2대 4대 2 존재비로 존재해요. 한 개의 분자당. 그러면서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하면 2로 약분이 되죠. 그럼 1대 2대 1이더라 하면서 이걸로 표현한 거. 탄소 1개,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표기한 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런 거를 실험식이라 부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자식. 분자식은 실제 존재비로 나타낸 것이 바로 분자식이다. 즉, 실험식에다가 실제 존재비 뭐였어요, 지금? 탄소가 2개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2배다. 즉, CH2O 이거의 2배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자, 요게 중요한 거죠. 요 밑에, 여기 2배다. 이렇게 표기한 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분자식이다. 알았죠? 즉, 결과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책에도 써져 있듯이 실험식에 n을 곱한 게 바로 분자식이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옆에다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질량 분석기 실험 데이터가 필요해요. 질량 분석기. 예로 우리가 뭘 구하냐면 몰 질량을 구할 수 있거든요. 몰 질량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 분석기로 몰 질량을 측정하면 그걸 바탕으로 n을 구할 수 있다. 밑에 예제에서 추가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자, 이게 바로 분자식. 그 다음에 시성식. 제일 처음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이게 바로 시성식이었던 거죠. 뭘 표기한 거. 소위 작용기. 카르복시산과 메틸기. 이렇게 표기한 게 바로 뭐다? 시성식이다. 알았죠? 그 다음에 구조를 표현한 게 바로 구조식. 자, 그러면서 자, 방금 전에 질량 백분율 가지고 우리는 이들 중에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험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런 다음에 실험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질량 분석기로 몰 질량을 측정하면 1몰의 질량, 몰 질량을 측정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분자식을 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측정 장치 중에 뭐 NMR, IR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작용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작용기를 찾아내면 그 다음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시성식과 구조식을 구할 수 있게 되더라. 이와 같이 되는 거였죠.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 누구냐 판단할 때 이러한 순서대로 연구한다라는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초기 단계 여기 이제 막 시작이고 시성식 알아내는 구간은 일반화학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전공화학이에요. 그래서 너희 피트는 약대 들어가면 배울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알았죠? 이제 들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을게요. 했죠? 어차피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배우면 너희가 싫어할 거야. 알았죠? 굉장히 어려워요. 소위 그 부분을 우리는 분광학이라 부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원리는 엄청 어려워요. 기계 사용법은 지금은 컴퓨터 발달해서 되게 쉬운데 기계에 딱 넣으면 알아서 타다다닥 해서 몇 분 안에 얘 누구예요? 바로 알려줘요. 요즘에는. 근데 그 기계 원리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계를 만들고 원리를 파악하는 쪽에서 석사 박사를 했었어요. 박사 마치지 못했지만 아무튼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들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 이거는 이제 너희가 약대가서 할 거고 우리는 여기 1단계 또는 2단계 정도까지만 알아두자고 했죠. 그러면서 실험식을 구할 수 있다.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질량 조수로부터 실험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서 현재 탄소가 58.5%, 수소가 4.1%, 질소가 11.4%, 산소가 26%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질량 백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가정해요. 100g 있다 가정하는 거예요. 100g 있다. 그러면 탄소 몇 g 있는 거예요? 58.5g. 수소는 4.1g.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 화합물에 탄소와 수소와 질소와 산소가 구성된 화합물이죠.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됐으니까. 근데 또 전부 다 비금속이죠, 지금. 그러면 얘는 또 뭐겠어요? 분자겠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 A, B, C, D 이걸 찾아낼 건데 이 A, B, C, D는 전부들 질량비가 아니라 뭐다? 몰수 비다.
그래서 지목이 나와 있는 질량을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질량을 몰 수비로 바꾸자. 어떻게 바꾸면 돼요? 원자량 나눠주면 되겠죠? 탄소는 12로 나누고 수소는 1로, 질소는 14로, 그 다음에 산소는 16로 나눠서 몰수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몰수비 바꾼 다음에 이 몰수비를 이제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되더라. 그래서 가장 작은 수, 이게 제일 작네요. 그렇죠? 0.82로 나눠 보는 거예요. 나눠 보면 이렇게 정수비로 나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6대 5대 1대 2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화합물은 누구였던 거예요? 자, 이 화합물은 C6H5NO2.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유기화학실에 본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실험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누구?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분자식을 구하자. 그래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몰질량이 이거다라고 결과를 알려줬어요. 123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방금 요 실험식 가지고 몰질량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식 갖고 찾은 몰질량을 우리는 실험식량이라 불러요. 실험식량. 그래서 탄소 6개, 수소 5개, 질소 하나, 산소 2개니까 실험식에 여기다가 원자는 좀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식량이 역시 123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 실험식에 n을 곱한 게 분자식이다 했었죠? 이 n이 얼마 되겠어요? 질량 분석기로 해가지고 몰질량, 실제 몰질량은 123. 실험식량 또 봤더니 123이에요. 그러면 n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이렇게 n을 찾는 거였었죠. 자, 실험식량은 123인데 몰질량은 246이래요. 그럼 n은 얼마인 거예요?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자식 찾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실험식으로 구한 몰질량과 실제 몰질량이 똑같으니까 실험식이 그대로 뭐다? 분자식이다. 분자식과 실험식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얘는 C6H5NO2. 그 다음에 그 외에 NMR 실험해봤더니 NO2 작용기가 있더라. 니트로기. 그 다음에 벤젠고리가 있더라. 이게 또 판명이 나면 얘는 누구예요? 니트로벤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영역 아니니까 배제시키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서 요거 질량 조성 가지고 질량 조성 알려준 다음에 그걸로부터 실험식 찾아내라. 이제까지는 실험식을 알려줘 놓고 질량 조성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역순의 문제가 나올 때가 돼가고 있어요. 내가 작년부터 노래를 부르는 중인데 올해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였죠. 올해쯤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나올 때쯤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능에도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출제하기가 좀 버거운 것 같기도 하지만 자, 알아두자고 했죠. 우리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다? 실험식 찾기 이거였으니까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섹션 3 살펴봤고요.